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지금 엑셀 VBA 쪽을 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과 2탄에서는 랭지 개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은 좀 그 난이도를 좀 높여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배운 것을 가지고 랭지 개체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결을 해 보려고 그래요. 요거를 커런트 리전 속성을 이용하고 이제 포 이치문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요게 이제 인원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뭘 쓰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커런트 리전을 써라 그러면 커런트 리전을 써야 되는 게 이제 시험이고, 포 위치를 써라 그러면 포 위치를 써야 되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메시지 박스로 한번 표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커런트 리전에 대해서 먼저 쓰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커런트 리전을 쓰실 때 커런트 리전이 어떤 속성인지를 먼저 조금 아시고, 그리고 한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커런트 리전이라는 속성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랭지 이렇게 해서 A1 셀로부터 커런트 리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select라는 메소드를 한번 제가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1 셀을 기준으로 이제 상하 좌우 방향으로요. 아시겠어요? 상하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자 A1 셀을 기준으로요. 상하 좌우 이제 상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또는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이제 속성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요렇게부터 여기까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연속 범위가 되면은 중간에서 끊어지고요. 연속된 범위가 되면은 이제 A1부터 보시는 것처럼 D13까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잠깐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조금 VBA는 실행 취소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좀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끊을 거고 딜리트 이 부분에서 하나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면 어디까지 선택이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범위만 이제 인지하는 거지 비연속적인 범위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다시 덮어쓰기 하시고요. 자, 이 커런트 리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인원수를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인원수가 이제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그게 뭐 12명이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원이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 인원수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VBA 할 때 동적범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추가되고 여기다 추가되고 인원이 감소돼서 없어지더라도 연속된 범위를 얘가 잡기 때문에 추가되면 추가된 대로 감소되면 감소된 대로 잡는 이 커런트 리전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랭지 하고요. 이제 A1 셀로부터 자, 커런트 리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우즈라는 것은 뭐냐? 어떤 속성이냐? 이게 행들이에요. 말 그대로 행의 집합체, 행들입니다.
그 행들의 카운트, 이게 뭐냐, 행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속성이 나온 거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속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때는 물음표를 치고 엔터를 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렇게 13개가 나오는 거죠. 왜 13개냐? 그러면 여기서 잡고 예, 보시면은 예, 전체 행수가 13개거든요. 그래서 예, 로즈 카운트라는 개념이 13개가 이렇게 조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말 그대로 칼럼즈 하시면은 4개가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요. 여기만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 엔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렇게 4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열의 개수는 인원수에 영향이 없고 보통 레코드 행의 개수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 이제 보류를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예, 제가 이렇게 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엔터 다시 한번 쳤어요. 그럼 13명이 되면 되나요? 아니죠. 제목이 있으니까 한 명이 빠져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이렇게 1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를 만약에 제가 2명을 제외시켰어요. 제거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엔터를 두드리면 10명이 되는 거고요. 다시 추가를 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예, 다시 엔터를 하시면 이제 1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인원이 추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g box라는 함수를 쓰고요. 여기 프롬프트라고 해서 메시지 박스 안에 이제 표시되는 문구예요.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총 인원수는 자, 이렇게 해서 앰퍼샌드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요. 문자 안에 제가 사용했던 이 문구를 넣어버리면 이 문구가 문자의 형태로 변해서 결과를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이걸 분리를 해서 함수나 속성들 값들을 별도로 빼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컨트롤 C 한 후에 이렇게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앰퍼샌드로 해서 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엔터 한번 치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실행하는 구문이니까 물음표를 붙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총 인원수가 12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한번 커런트 리전으로 저희가 구해봤어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한 줄만 쓰셔도 동적 범위를 커런트 리전이 인식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제목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이렇게 속성 하나만 알더라도 이렇게 별도로 쉽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즈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틀 하나만 써주면은 타이틀이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렇게 타이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프롬프트. 이게 이제 버튼즈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VB OK ON이라고 확인 단추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요 메시지 박스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yes, no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쉼표를 지우시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쉼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크리티컬 같은 아이콘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탭을 누르시고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이용해서 뭐 VB yes, no를 한번 하시면은 이제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메시지 아이콘이 나오고요. 프롬프트 앞에. 그 다음에 yes, no라는 단추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메시지 박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죠. 자, 요거까지는 뭐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보통 이제 VB OK only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생략을 하면 이제 VB OK only가 이렇게 확인 단추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수를 한번 제가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포 위치 순환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 위치 순환문을 쓸 때는 이렇게 한 줄짜리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러 줄을 써서 차례대로 실행을 시키는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삽입에 모듈을 하나 하시고요. 서브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라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서브 프로시저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한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변수 선언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시험 문제 보실 분들은 변수 선언 해라 그럼 하고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C라고 제가 변수를 그냥 주겠습니다. 원래는 랭지의 형태로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냥 디멘전만 사용해라 하고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타입을 안 해줘도 돼요. as하고 랭지 하면은 셀의 개체로 선언한 건데 이렇게 별도로 디멘전 10까지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dim만 쓰라고 나와요. dim만.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for each 이렇게 하고요. 개별 변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개별 변수. 그러니까 랭지들의 랭지 하나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in 해서 콜렉션을 쓰는데 여기다가 랭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A 2부터 아시겠어요? A 1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가지에 걸쳐서 한번 풀 거예요.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범위가 동적으로 변할 때는 이 뒤에를 좀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ext 하시고 여기다가 변수 C를 넣으면 이 for which 개별 개체 콜렉션 in 콜렉션이죠. 범위들 중에서 하나하나를 C로 받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개들이 그 랭지 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받아서 순환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CNT라고 하면은 CNT를 개수로 제가 플러스 1은 요거 하면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이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니까요. CNT.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변수 선언을 좀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C는 as 뭐 인티저로 할 건데 롱형으로 그냥 해드릴게요. 데이터가 많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롱형으로 숫자 형태로 선언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msg box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프롬프트는 똑같습니다. 총 인원수는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시고 이제 CNT가 순환이 끝났으니까 CNT가 인원수가 되는 거죠. 여기도 앰퍼샌드 하시고 변수명이라서 밖으로 뺀 겁니다. 그냥 쓰게 되면 그냥 CNT라고 문자로 뿌려버리죠. 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요게 서브 프로시저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한번 돌려보고요.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C라고 줬네요. CNT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총 인원수는 12명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동적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인원수가 늘어가고 줄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변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디멘전 이제 RNG는 as range라고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요.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개체 변수는 이제 set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해드려야 돼요. 정의를. RNG가 뭐다.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 대입을 해서 RNG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동적 범위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추가적인 것을 조금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작업을 하는지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랭지라는 것이 이제 A2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이 뭐 13이 될 수 있고 15가 될 수 있고 이제 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셀의 위치만 저희가 잡아주시면 쉽게 거기까지 범위가 된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잡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몇 번 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기를 쓰고요. A하고 그 다음에 2를 쓰세요. 그 다음에 땡땡을 하시고 A까지 하고 문자니까 여기까지는 덩어리로 이렇게 같이 묶어주고요. 앰퍼샌드를 쓰신 다음에 A2부터 마지막에 있는 행번호를 인식을 자동으로 불러오시면 되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아요. 가장 아래에 있는 행으로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탁 누르게 되면 처음 데이터가 없을 때는 처음 만나는 데이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한 셀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셀이죠. 13, A13이죠. 그때 행번호가 13임을 제가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랭지 하시고요. A1048576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 하시고 이제 엔드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드가 처음과 끝을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사용법이 좀 독특한데 가로 열고 이 셀로부터 아까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방향으로 올렸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엑셀 업이 돼서 A1048576으로부터 엔드 엑셀 업, 즉 컨트롤 키를 누르고 처음 만나는 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건 로우죠. 행번호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A2하고 A하고 연결이 되겠죠. 13이 나오겠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게 동적 범위로 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뭘로 받으면 되냐? 동적 범위에 있는 RNG로 이렇게 받으시면은 얘가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아까처럼 하게 되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일단 한번 돌려보시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12명이 나왔죠. 야, 근데 이제 좀 전에 시그에서는 코드에서는 이게 없어지면은 항상 제가 13까지 순환을 했으니까 값이 안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명으로 줄게 되고 그죠? 다시 얘를 추가한다 그러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코드를 한다 그러면 1048576보다 쓰는 것보다는 이제 1048576이라는 것을 인지해주는 코드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로우즈 하면 셀의 전체 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셀에 거기에 COUNT를 붙이면은 이게 바로 1048576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1048576이라고 안 써도 마지막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코드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또 셋문을 하나 더 쓰시고 RNG를 정의를 초기 값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랭지라고 하신 다음에 랭지에서는 랭지 안에다 또 랭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랭지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A2를 이렇게 하시면은 A2 셀이 되는 거예요. A2 셀부터 앞에 거를 잘 보셔야 돼요. 1강하고 2강을. 그 다음에 다시 랭지를 한번 더 쓰세요. 컴마로 한 것은 범위,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낸다고 제가 A2 하시고 점 엔드 속성 똑같습니다. 가로를 열고 이제는 엑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운을 해주시고 그러면 연속적인 범위의 끝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가로 한번 더 닫으시고 자, 이렇게요. 강나리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탁 치면은 연속적인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을 가는 거죠.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냥 끝으로 가고요. 없을 때는 처음 데이터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강나리부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렇게요. 이해가시나요? 자, 물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또 하나 한다고 하면 이제 윗부분과 같이 엑셀 엔드업을 하나 더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랭지 이렇게 하시고요. A2부터 똑같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아까처럼 랭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끝에를 위에서부터 찾아가지 말고 밑에서부터 찾아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랭지 하시고 A 한 다음에 앰퍼샌드를 하시고 로우즈 카운트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점 엔드 속성 하시고 가로 열고 엑셀 업을 딱 하시면 자 이때는 로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범위에서 범위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RNG를 빼먹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를 닫아 두시면은 이렇게 범위부터 범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얘는 셀 주소와 행번호를 연결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범위 대 범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랭지를 굳이 한 번 쓸 거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랭지를 뭐 2번 쓰시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 셀즈를 써도 돼요. 셀즈를 쓰고 로우즈 카운트를 왼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쉼표하고 열 번호를 뭐 A로 문자로 써주든지 아니면 일열이라고 써주셔도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돌리시면은 똑같이 12명이 나오죠. 이렇게. 예,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동적 범위로 잡는다. 그렇게. 예. 저는 이제 포 위치문을 써서 그렇고요. 이제 포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셀의 개수 위치를 판단을 해서 2번부터 13행까지 순환을 시키겠죠. 포문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포 위치고요. 뭐 프로그램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격증은 이게 지시가 되는 거고 변수 i는 2부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행부터 13행인데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까 배우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스텝은 이제 생략하면 일식 증가하니까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셀로부터 처음 만나는 행번호, 요게 뭐가 되겠어요? 13이 되겠죠. 예. 그때 여기도 똑같이 CNT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next I 이렇게 해주셔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잠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돌려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것도 포문에 대해서 2행부터 13행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요거는 일단 제가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날리지 말고 그러면 특정 셀에다가 이 값을 좀 대입을 해줘라. 그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입을 해줘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셀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G8셀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랭지 G8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한다고 했죠. 밸류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예요? CNT를 변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 써지겠죠.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 VBA 창을 또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시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에 가서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만드시고요. 인원수라는 서브 프로시저를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원수 구하기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누르면 나오겠죠. 원래는 지우고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인원이 없더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포 위치 순환문을 사용해서 해봤고요. 커런트 리전을 사용해서도 커런트 리전은 여기다가 이제 한 줄만 추가하면 순환문 없이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코드가 단순해지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서브 여기까지 한번 더 해드려야겠다. 인원수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빅박스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총 인원수는 이렇게 하고요. 앰퍼센드 하신 다음에 랭지 A1으로부터 이렇게요. 점 커런트
리전 쓰고 점 로우즈 전체 개수 점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요. 마이너스 1 이해 가시죠? 이렇게 아까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한 칸 띄고 여기다가 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하나로 변수 선언 물론 해도 되죠. CNT로 받고 이걸 받고 넘겨서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런트 리전을 쓰게 되면 이렇게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커런트 리전을 쓰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 여기다가 매크로로 자 만약에 위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 이렇게 뭐 반 개나리 반 점수 현황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자, 그럼 커런트 리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대각선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상하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가니까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인원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네, 엉뚱하게 나옵니다. 13명이 돼요. 왜 그래요? 커런트 리전이 A 뭐 2로부터 시작해도 위로 올라가고 A1부터 시작해도 또 밑으로 성명까지 포함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연속된 범위가 있을 때는 커런트 리전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뭐 A2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도 올라가니까. 예,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VBA를 하기 전에 보통 엑셀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요. 제목과 위에 있는 그 표와 비냉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기법이에요. 제목을 댈 수 있으면 안 쓰면 좋고요. 굳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A3부터 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비냉이 되니까 비연속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관리 기법. 제목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주는 게 좋고 만약에 꼭 써야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비냉을 하나 집어넣고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런트 리전이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A2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는 여기도 똑같이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면 생기지만 제목을 어디다 썼느냐에 따라서 시작할 때 내가 A3인지 A2인지 A4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쓰시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오프셋까지 같이 내려와서 이제 더 한번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후에 제가 다시 오프셋까지 강의를 추가를 해서 이제 또 사탄을 만들어야겠죠. 거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튼 어렵지만 이거 솔찬히 배워두시면은 프로그램 로직부터 해서 되게 좀 엑셀에 좀 심취한다고 해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00% 이걸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해도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하시면은 그만큼 편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적 범위를 순수하게 데이터만 잡는 방법, 제목을 제외하는 방법, 그것도 좀
강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활용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